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뉴스 전해줄 분을 소개합니다. 봉보로 봉봉 봉봉봉. 그러나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뚱카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벨벨벨벨 백신 맞아요. 간결하게 하세요. 한 청취자께서 PD 너부터 나가 크크크 어디서 구박이야.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새증이 다 내려갑니다. 이분도 선물 드리면 좋겠는데요. 두 분도 대체로 동의하시죠? 네. 아유, 네? 동의 안 해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노 코멘트. 네. 상시 개편 체제라서. 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첫 번째 어떤 뉴스입니까? 국민의힘 녹취록 파장입니다. 녹취록. 야 이거 뭐 계속 이 전국을 흔들고 있는데 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현재까지? 겉으로는 일단락 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쳤다. 선을 넘어서는 곤란하다. 이러다간 정말 집안 망신이다. 집안 싸움이다. 왜냐하면 어제 원희룡 후보가 오후 6시까지 녹취록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하게 됐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곤란한 지경까지 간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데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여지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다시 모시는 게 낫겠다.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하태경 대선 후보는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양치기 소년이다.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사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말꼬리 논쟁 유치하다. 자중하자라는 이야기까지 이어지면서 끝난 듯하면서 끝나지 않은 4분 5열, 네. 5분 6열의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최고위 열렸는데 오늘도 이준석 대표가 오늘도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접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게 평소에는 또 이전에는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네. 또 표현을 적극적으로 했던 이준석 대표가 말이 없다라는 것은 화났다. 예. 정말 화났다. 그 이준석 대표 왜 이렇게 오늘도 할 말 없다고 그랬는지 뭐 고급 정보 좀 없어요? 고급 정보는 정말로 할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예. 자, 최 교수님. 예. 원희룡 지사는 왜 리스크를 감당해가며 윤 전 총장 우군을 자처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윤 전 총장이 우군을 자처했다기보다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윤 후보 측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기보다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 지도력에 대한 불만, 경선 관리에 대한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결국은 녹취록 파장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공격을 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다고 볼까요? 1차적으로는 본인의 이제 일단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이죠. 그리고 그렇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대선 과정에서 경선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 대표 지난번 저희가 여기서도 다룬 것 같은데 유승민 네. 전 의원을 당선시키는 게 목표다. 뭐 이런 대통령 만드는 게 목표다. 이런 얘기가 예전에 3월에 했던 말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말과 연관돼서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 유승민 후보에게 뭔가 좀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계속 품고 있고. 그러니까 원전 지사가 그런 의심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원전 지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경준위에서 토론회 하는 거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도 이 윤석열 후보와 함께 반대 입장에 항상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계속 그걸 밀어붙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공정하게 경선을 이끌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브레이크를 불만이다. 걸어서 경선을 공정하게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동시 접속하신 시청자분들이 예. 720 벌써요? 720명. 시작하자마자. 이 땡벌 최진봉 교수 효과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할 때 올라가더라고요. 숫자가.
유튜브 동접자 숫자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네네. 휴대폰으로 그거는 제가 보고 있으면 돼요. 제가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진행자가 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또 한 청취자께서 이분 왜 또 대타인가요? 허리케인 하차해야 하는데 저분은 늘 그렇게 쓰는 분이에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분께 늘 저를 이재석 청취자인데 한 말씀 해주세요. 저요? 예.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안 잘리거든요. 대단히 죄송하고요. 뭐 계속 올리셔봐야 저는 계속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을 보면은 이준석 리스크는 바로 이준석이다. 또 뭐 국민의힘 당내에 어른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을 탓하는 목소리도 큰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당의 지도력이 거의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았고요. 제가 볼 때 정말 이게 이 대표가 대선 후보들과 계속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제대로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수면 아래 잠깐 가라앉았는데요. 원전지사와의 갈등도 가라앉은 거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갈등이 잠재돼 있는 거예요. 언젠가 또 폭발할 수 있습니다. 무슨 계기만 되면 이 문제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하는 출신이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고 또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려고 하고 경선 과정에서 글도 많이 쓰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논란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좀 그러니까 대표는 기본적으로 약간 좀 그 말을 좀 삼가하고 조용히 있으면서 뒤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플레이어가 돼서 직접 나서다 보니까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잘 포기하지 않고 또는 내려놓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본인의 스타일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 당내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대표가 지도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지금 최고위원들도 이준석 대표를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도력에 상당히 큰 상처를 입었다. 근데 본인이 지금 아까 배용찬 소장 대기에서 2번이나 저는 오늘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얘기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불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할 말은 많지만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어느 순간 폭발하면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할 말 없다 이틀 연속한 것이 사실은 불만이 많은데 꼭 참는 것이다. 참는 거죠. 자, 상암동 청포도.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맛있더라고요. 아시죠? 네. 근데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된 단초를 제공한 것이 윤석열 전 총장이 예비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 해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건데 윤석열 후보 쪽 입장 나온 거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별로 입장을 많이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불만은 많이 있을 겁니다.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만은 많지만 그게 불거지는 게 본인의 경선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전략적 판단을 하는 건데요. 캠프 입장에서는 일단 이건 뒤에서 물러서서 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싸워주고 있잖아요. 대신 원희룡 전 지사가 싸워주죠. 김재원 최고가 싸워주고 있죠. 지금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가 계속 싸워주면서 이준석 대표 힘을 빼고 있어요. 힘을 뺀다고 하는 것은 경선에서 본인이 그 개입하려는 여지를 자꾸 줄이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발견이 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경선에 개입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져요. 네. 지금 선관위원장 내장하고 이런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도 지금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브레이크가 걸려요. 서병수 경준위원장을 맞습니다. 선관위원장 시킬 거다 이게 보도가 나오니까 또 그것도 좀 차질을 빚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나설 이유가 없는 게 다른 사람이 다 싸워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은 뒤에 있으면서 이미지 관리하고 그냥 본인은 경선에 열심히 하면 되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본인까지 참전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되고 본인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쇼미더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배 시장님 두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거예요? 번지는 황교익 논란입니다. 뭐 어제부터 해서 황교익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좀 정리를 좀 간결하게 일단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와 또 이재명 후보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한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 사이에 정말 대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로 간에 주고받은 말들을 보면은 정말 두 사람이 다 지금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오해를 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황교익 칼럼니스트를 향해서 아니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할 것이 아니라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 사장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한교익 막칼럼니스트는 연미복을 입었던 이낙연 이제 후보 사진을 가지고서 아니 일본 총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교익 씨는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30일 인사청문회 할 때까지 이낙연 후보 정치 생명 끊어내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 네. 이러다 보니까 정말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고 이게 당 전체의 분란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 상당히 또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윤건영 의원이 아니 이렇게 하면 득되는 후보가 누가 있냐. 본경선에서 왜 한교익 씨가 부각이 되느냐. 빨리 논란을 정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민감한 시기라 인사권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민석 의원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 총괄 특보단장을 맡고 있거든요. 이 황교안 씨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배 소장님이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네. 역시 상암동 청포도 그리고 추천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고마해라 마했다 아이가 네. 예, 강산혜 씨의 노래로 됐어요. 거기까지 입장을 많이 들었고요. 네. 3990님께서 뚱커벨 구박 멘트 좀 줄여주세요. 제가 오늘 뭐 이런 구박 이런 멘트 안 했는데 저 배 소장 측근이 올리신 건가요? 다 측근이죠. 제 가족들이죠. 아, 다 측근이에요? 아니 제 가족분들이죠. 자, 그러면 네. 최 교수님 네. 이낙연 후보 측 입장 나온 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오늘 이제 이낙연 후보가 뭐 방송에 출연해서 이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런 문제까지 다 말해야 되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뭐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교익 씨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 제기라고 설명하면 되는 것이 후보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이 문제는 뭐 이낙연 후보 측에서 더 이상의 그러니까 예컨대 캠프에서는 일정 부분 캠프에 소속된 분들은 얘기는 하지만 이낙연 후보는 지금 말을 삼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정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뭐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재명 지사 후보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자, 배 수장님. 네. 근데 이런저런 논란이 이제 계속 당내에서 일다 보니까 네. 민주당 당원 게시판이 폐쇄되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폐쇄가 됐습니다. 이른바 명락 대전, 명락 대첩 이 네거티브 공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너무 지나칠 정도의 원색적 공방이 과열됐다. 그래서 19일부터 이틀간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이죠. 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과 정책 게시판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한 지경이 됐으면 당원 게시판을 폐쇄할 정도거든요. 논란이 상당히 뜨겁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남겨놓은 메시지를 보면은 이 잠시 멈춤 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다시 이제 게시판을 재개하게 되면은 제발 쾌적한 게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 최 교수님. 예. 그러면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저는 이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초창기에는 사실 정무적 판단보다는 원칙을 지키면 됐었어요. 황교익 씨가 내정이 됐고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인사청문회해서 절차를 밟으면 되거든요. 만약 황교익 씨가 어떤 반응도 안 보이고 가만히 계셨다고 하면 그 절차상 가고 일정 부분 뭐 비난이 있더라도 비판이 있더라도 저는 그냥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정치적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건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가 됐고 경선에 아주 중요한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고요.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 얘기 놓고 황교익만 남아 있어요 지금. 이건 민주당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되고요. 악재가 돼버린 건데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황교익 씨가 저를 뭐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황교익 씨의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고 보지만 지금의 상황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끊고 가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분명히 전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에 도움이 되고 민주당 전체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문현영 청취자께서 최진봉 교수님 착한 얼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근데 저는 동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해병대 대위 출신이시고 산에답고 착할은 아니고 산에답다. 그럼요. 선하죠. 선하다. 강철 부대. 자, 두 번째 쇼미더 여기까지 할게요. 자, 배 수장 세 번째 쇼미더 뉴스.
목숨 걸고 거리에 나선 아프간 여성들입니다. 참 이 소식 접할 때마다 마음이 네. 참 안타깝고요. 어떻게 국제사회가 뭐 도움을 줘야 된다는데 방법은 없는 것 같고 네. 그 인권 존중 약속했던 탈레반이 어제 이 시간이었어요. 그 그러니까요. 외신 사진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부르카 안 입었다고 네. 예, 총으로 쏘았던 그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20대 미만의 경우는 사실 탈레반이 어떤 조직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지난 이제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는 또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을 했고 그때 이제 아프간을 사실상 미국이 통제를 하면서 친미 정부가 들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또 자유와 또 민주주의가 활기를 쳤던 곳이 이곳이었고 여성들도 자유를 누렸는데 그런데 탈레반이 들어오니까 다 부르카가 중요합니다. 부르카가 중요해요? 온 몸을 둘러서는 겁니다. 온 몸을 둘러서는 통옷이거든요. 심지어는 얼굴 전면도 망사로 가리는 것. 그러니까 눈이 있는데. 눈이 있는데만. 그러니까요. 이 부르카의 의미가 아랍어로 가리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가려도 너무 가리는 거죠. 아, 부르카가 아랍어로 가린다. 가리다는 뜻입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부 참 많이 해오셨네요. 그러니까 히잡은 얼굴과 머리 정도만 가리는 거면 그 정도면 뭐 족하죠. 이슬람 문화로도 이해가 되는데 부르카는 너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샤리아 율법에 의해서 여성 인권을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길거리에 나와 있는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을 총살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오전에 또 사진 뉴스를 보니까 카불 시내에서인가요? 일부 네. 여성들이 예. 부르카도 착용하지 않고 예. 머리 이제 히잡만 넣고 얼굴 다 네네. 보이는 상태 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길거리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거의 뭐 18일 날 이제 현지 언론 영국 인디펜던트지를 포함해서 이 서방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수도의 카불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여성들의 사진이 찍혀서 그게 공개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카를 입지 않은 채 친종이에 글을 써가지고 항의하는. 근데 거기에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그 탈레반 예. 군인들도 보이고 있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여성들은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원한다. 여기에 여성이 있다. 우리는 교육받고 일하며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원한다. 그런 구호를 외쳤다고 하고요. 어떤 힘도 여성을 무시하거나 억압할 수 없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이룬 성과와 기본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영상도 나왔어요.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에 보면 여성 8명이 거리를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탈레반에게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영국 인디펜던트지에서 보도를 한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 거기다 모자이크 처리라도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닐까. 현지에서 탈레반들은 알더라도 말이에요. 네. 국제적으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얼굴 노출이 됐다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나서야 되는 게 또 한 장의 사진이 소환되는 게 70년대 아프가니스탄이 소련의 영향을 받을 때 친소련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여성들이 부르카가 뭡니까?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녔어요. 아, 그때 또 그랬답니까? 네, 아주 자유롭고 그 여성들의 이 자유와 인권이 그때 당시에만 해도 보장이 됐는데 탈레반의 억압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의 근세사 19세기부터 한번 들여다보면요. 복잡하더라고요. 네. 소련, 영국, 미국 다 개입을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절단난 상황에서 이 상황을 최진봉 교수님은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는 아프간 국민들이 볼 땐 참 황당한 일이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사의 굴곡진 역사를 겪어오면서 여러 나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배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본인들의 인권, 그다음에 권리, 그다음에 제도적 정착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려워진 거잖아요. 예. 지금도 사실은 탈레반한테 또 장악이 돼가지고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자유도 또 여성들의 인권도 다 침해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뭐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국제사회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개입을 했었어야 된다. 개입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미군이 20년간 있다가 철군하는 바람에 철군하자마자 지금 시작한 지 몇 달 됐다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안정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우리 대사관도 어제 다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 카불 현지 대사도 지금 카타르로 거기 네. 임시로 그 600명, 700명 탔던 군 수송기 있잖아요. 예. 그 안에 그 대사가 예. 거기 타고선 카타르로 대피를 그러니까요. 했더라고요. 그 비행기가 원래는 한 150명이 제대로 탈 수 있는 비행기였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쇼미더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속보를 하나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서울경제신문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단독인데요. 검찰에서
대구에서 있었던 상황 같은데 정권 교체 마이크 잡고 발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서울경제신문의 보도가 있다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지 하루 만에 탈레반이 이것을 입지 않은 여성을 총살했습니다. 신체 모든 부위를 가리는 가장 보수적이고 여성 억압적인 복장. 이게 뭘까요?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복장입니다.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선물 소개해 주세요. 환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에서 매트를, 부모님 드리러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거해서 건강 과자를, 진미령의 손맛이 들어간 김치의 도도한 맛 진미령의 프리미엄 김치,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젤 선크림,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넥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오늘 쇼미더뉴스 동접자 761분이나 오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최준범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쇼미더 뉴스.